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8일 정오를 막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서해상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 국민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 사망.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고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피살을 굳이 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망은 원인이 여러 가지죠. 자살도 사망이고, 그리고 병들어 죽는 것도 사망이고, 교통사고 당하는 것도 사망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피살이라고 해야 될 이 중대 사건을 국민 사망으로 이렇게 흐립니까? 그것은 문재인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비판이 정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석 대변인보다 더한 일종의 노예 근성을 느끼게 합니다. 노예 근성. 더구나 김정은 정권은 우리의 적입니다. 인류의 적입니다. 전쟁 범죄자입니다.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입니다.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재판 절차 없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이 사건을 굳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또는 굳이 월북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보호보다는 김정은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저의 평소 소신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이런 표현을 썼다가는 대통령이 그 직에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도 문재인 지지층이 40% 아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 이걸 믿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비판을 하지 않는다. 글쎄요, 지금까지는 맞았는데 앞으로 계속 맞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사망이라고 함으로써 다른 연설은 사실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안보 관련은. 그래도 제가 밑줄 치기 위해서 그 대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 예산을 52조 9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전투 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 장비 보급 등 스마트 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병사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 8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스마트 군, 과학과 훈련, 첨단 전략. 그런데 우리 군은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적이라고 하지 마라. 북한군과 북한 노동당 정권을 주적이라고 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총을 잡고 있는지 모른다면은 아무리 그런 군대가 이렇게 과학화되고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총뿌리를 김정은 정권에 향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적이 없는데 총뿌리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허망하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허망하게.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꿔나가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려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게 만들고 노동당 교약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을 폐기하도록 만들어서야 되는데 비핵화 사기극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시간을 줌으로써 김정은은 최소한 10개 이상의 핵폭탄을 더 만들도록 했는데 무슨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 나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합니까?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전쟁과 몰락의 한반도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크실 것입니다. 이렇게 적으셔야죠.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전에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지금 피해자 아닙니까? 가해자 책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정부의 책임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살짝 김정은의 책임을 싹 빼버렸습니다.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화체제의 절실함이 아니라 든든한 안보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금 북한 노동당 정권의 반역성과 반인류성과 악마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연결된 국토 바다를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은 다 헛겁니다. 말장난입니다.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 아닙니다.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공동묘지의 평화, 즉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해서 남북한 8천만 주민은 다 노예 상태로 살아도 된다. 그게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공존의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김정은과 한민족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죽든지 한민족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무슨 북한 노동당 정권과 공존의 길을 이야기를 합니까? 북한 주민과의 공존의 길은 필요하죠.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생명공동체란 말 이 문재인 정권이 가끔 씁니다. 아니 생명공동체, 대한민국 국민을 짐승처럼 죽이는데 생명공동체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아닙니다. 한반도의 자유입니다. 한반도의 자유가 시대적 소명이지 평화는 자유를 누리면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유가 평화보다 훨씬 더 앞선 개념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합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자유통일로 가야 합니다.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문재인 정권의 본성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지. 우리가 지금 핵무기 가지고 있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해후산 철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얼마나 제대로 비판을 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합니다. 이것도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을 국민 사망 사건으로 호도한 것,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 될 걸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한 이 연설은 여러 연설 중에서 또 하나 더 문재인 씨가 퇴임 이후에 법적 판단을 받게 될 때 증거물로 제출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